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리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요 단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어 공부하면서 단어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기분이 듭니다. 단어를 외울 때는요, 너무 어렵고 낯설고 생소하지만 단어를 까먹는 거는요,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없죠? 외웠던 거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랑 같이요 조금 쉽게 외우고 조금 더 오래 기억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옆에 보시면은요, 60개의 자주 쓰는 형용사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란히 서 있는 녀석들이 반대되는 단어들인데요. 우리가 뭐 크다, 작다, 길다, 짧다, 가볍다, 무겁다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단어들을 외운다면 조금 더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들이 한국말 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늘 예가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엔 좀 쉬운 녀석들, 가면 갈수록 좀 뒤에는 조금 더 어려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단 일주일간 900원이라고 써 있죠? 뭐가요? 네, 친절한 영어 교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재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이제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만 판매하는데 상시 122,500원짜리가 일주일 동안 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일 정도 4일 남았나요? 네,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사야지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이요. 자, 쉬운 거는 빡빡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단어는요, tall이랑 short 입니다. 이 short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어요. short 뭡니까? 짧은, 긴 거는요, long. 그래서 다리가 긴 사람은 long 다리, 짧은 사람은 우리 short 다리라고 해요. 이거랑 비슷하게 tall이랑 short를 매칭을 시키면요, tall은요, 키가 큰, 한국에서는 보통 톨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건 영어 발음은요, tall이 되겠고요. 키가 큰 거는요, tall, tall. 우리 스타벅스 가면요, 그 커피 사이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이라서 제가 보통은 이제 오후 늦게 촬영하는데 오랜만에 커피 한 잔과 함께 뒤에 보시면 햇살이 막 내리쬐죠.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마시러 가면은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거 우리 스타벅스 가면 톨 사이즈라고 해요. 요거보다 더 크면 그란데, 더 크면 벤티라고 합니다. 요거보다 키가 작은, 톨보다 키가 작은 건 뭐라고 하냐면 숏 사이즈라고 해요. 짧은 사이즈가 아니라 키가 작은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숏 짧은 거, tall 키가 큰 게 되겠습니다. tall 키가 큰 거, short 키가 작은 거고요. 다음 장 가면요, quick 이랑 slow 나와 있어요. 자, 우리 quick은요, 가끔 급한 일 있을 때 quick 서비스 보냅니다. 저도 뭐 살면서 써보진 않았지만 회사 다니다 보면 퀵 서비스 쓸 일이 있어요. 서류 같은 거 빨리 보내야 되면 오토바이 타고 숑숑숑 갑니다. 그게 왜 퀵 서비스예요? 네, 빠르고 신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르고 신속한이란 단어가 quick이에요. 자, 우리가 형용사를 배우는데 형용사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죠? 네,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가장 많죠.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예요?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 그 앞에 오는 quick, 이게 형용사가 되겠죠. 자, quick은요, 발음할 때 쿠, 익을 빨리 해서 quick을 만들어줘요. quick, quick, 요 정도로요. 그래서 빠른이라는 단어, 그 밑에 slow, slow. 빠른 건, 빨리 가는 건 quick이고요. 느리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걸어가는 건 slow다. 다음 장이요. 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chilly라는 단어는요, 여러분께서 좀 낯선데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강의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이 chilly라고 하는 단어요. chilly에 반대되는 말은 warm입니다. warm은 좀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warm은 따뜻한 거예요. 완전 뜨거운 건 우리가 핫하다고 하죠. hot. 그래서 이 완전 뜨거운 건 hot, 완전 추운 건 이제 우리가 추운 건 cold라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좀 온화하게 따뜻한 건 warm이라고 하고요. 좀 완전 추운 게 아니라 쌀쌀한 정도는 chilly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chilly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나 알아. 칠리 소스. 칠리 소스 하실 텐데 그 칠리 소스는 스펠링이 요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칠리 소스랑은 좀 다른 거고 chill 하면 원래 이제 그 뭔가 이제 냉기, 한기라고 해서 요건 참고 잘 알아두세요. 저기 우리 화이트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파클링 와인, 뭐 샴페인 이런 거 먹을 때 그 양주도 그렇게 먹는 경우들이 있죠. 얼음 뭔가 병에다가
얼음 막 채워놓고 사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음에다가 잔을 팍 꽂아서 차갑게 하는 걸 그걸 보통 우리가 칠링한다라고 써요. 얘기해요. 칠링. 칠링하게 얼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chill, chilly 다 이제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쌀쌀한 느낌은 chilly라고 하고요. 따뜻한 느낌은 warm입니다. 이 chilly가 이렇게 오늘 강의 먼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주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chilly 저랑 앞으로 강의하면서도 자주 보시게 될 거고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쌀쌀한 chilly. 쌀쌀한 chilly. 따뜻한은요 warm. warm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little이랑 big 나와 있어요. 자, 너무 쉽죠? little 어디서 보셨어요? 저 어릴 때는 리틀 야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리틀 야구단이 있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큰 성인이에요? 아니죠. 작은 아이들이 합니다. 리틀 야구단도 있고요. 뭐 리틀 발레도 있고요. 우리는 리틀이라고 하면 작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 이제 영어 발음할 때는 little보다는 를 발음을 하면 더 미국식 영어에 가까워지겠죠. little 작은 작은. 그와 반대로 큰 거는요. 네, big 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한 장 더요. 앞장이랑 어떻게 보면 좀 궤를 같이 하는데 앞장에서 little를 배웠지만 이번 장에서는 tiny랑 large를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tiny, tiny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낯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tiny는 저희 강아지가 한 요만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엄청 작은 사이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강아지를 보면 사람들이 보면 영어로 다 so tiny, 너무 작아요, tiny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앞장에서 봤던 little이랑 tiny랑 뭐가 차이나요? 이게 사실은 그냥 작다는 느낌에 있어서는 서로 같이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더 작은 거 있죠. 아주 작은, 그러니까 little보다 더 작은 걸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tiny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 우주 너무 크죠. 그 중에서 지구는 진짜 조그매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 더 tiny한 존재가 되겠죠. 우주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너무 작은 거 이야기할 땐 tiny. 아이들처럼 좀 작은 거 얘기할 때는 little이라고 해요. 그 밑에 있는 large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뜻으로 하면 그냥 큰이에요. 그럼 big이랑 large랑 뭐가 달라요? 둘 다 큰 거라서 그냥 큰 거에 좀 쓸 수 있지만 large는 보통 이 옷 사이즈, large, 신발 사이즈, large 뭐 요런 진짜 사이즈 같은 데만 쓸 때 large를 쓰고요. 참고치 알아두시면 돼요. big 같은 거는요. 생각해보면 사이즈뿐만 아니라 뭐 어떤 나라에서 큰 이벤트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 빅 이벤트라고 합니다. 큰 사건이 있어요. 빅 사건이라고 해요. 세일하면요. 많이 하면 빅 세일이라고 해요. 라지 세일, 라지 이벤트라고는 잘 안 해요. 그죠? large 같은 경우는요. 보통 사이즈에 한정돼서 쓰인다. big은요. 사이즈뿐만 아니라 오만 거 큰 거 할 때 다 많이 쓰인다. 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일단 뜻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difficult랑 easy 나와 있죠. 제가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하니까 제 이름이 이지로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제 이름이 이지가 아닙니다. easy는요. 쉬운 걸 얘기할 때 easy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그 difficult가 이제 우리 형용사 배우면서 처음 나오죠. difficult는요. 어려운이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자주 안 쓰이는데 영어로는요. difficult 많이 쓰여요. 요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쉽냐? 요거 딱 단어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스펠링 여러분 외워보세요 하면 difficult 이거 외우기 참 어려워 보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연상하시는 게 그나마 좀 쉬울 것 같고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difficult 다만 F 발음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려운 이렇게 얘기하죠. difficult 쉬운 easy라고 하고요. 그 다음 창에 보면요. slim이랑 fat 나와 있어요. 자, 요새는 바지 스타일이 남성분들도 좀 통이 넓어지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슬림 핏 많이 이겨봤어요. 뭐 마치 우리가 이제
스키니진이다. 스키니진 뭐예요? 다리에 딱 붙는 스키니가 이제 뼈만 남은 앙상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살이 쪘지만 우리가 이제 날씬한 거를 슬림하다고 해요. 여성분들 잘 아시죠? 저기 백화점 가면 언니 너무 슬림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직원분들이 그죠? 슬림 날씬한 걸 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슬림 핏이다. 날씬해 보이는 옷차림이다. 뭐 날씬하면 정수기 같은 거 뭐 슬림 정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fat 같은 경우는요. 뚱뚱한 걸 나타내요. 그래서 날씬한 건 slim하다고 하고요. 살이 찐 거는요. fat하다고 해요. slim, fat, slim, fat.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 보면요. 아까 그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거고요. 5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30일까지만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저도 몰랐는데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대체 공휴일 날은 저희 이제 강의는 쉬고요. 아마 저희 이제 고객센터도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마 전화 주셔도 저희 상담이 안 될 텐데 생각나셨을 때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강의 자료, 책 할인 판매는 지금 두 번째 하나요? 자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야겠다. 제일 싼 값에 사고 싶어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친절한 영어 교실 이거 뭐 설명은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초보자분들이 배우기에 최고의 커리큘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수 있을 때 구매 얼른 하셔서 공부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simple이랑 complex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simple은 여러분 좀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되게 심플하네. 이거 그냥 간단해 라고 하면 그거 해결책이 되게 심플해요. 그거 하는 방법이 심플해요. 네, 간단한이란 뜻이 바로 simple, 영어로 simple 정도로 합니다. 이 간단한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왜요? 한국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다만 그 반대편에 있는 복잡한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이게 복잡한이란 뜻이었나? 라는 물음표는 있으실 거예요. 자, 복잡한은 한국말로 할 때 우리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컴플렉스요? 들어봤는데? 그 정신적인 컴플렉스? 뭐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잘 못했었으면 그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 아니면 뭐 학벌이 별로 안 좋으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키가 작으면 키에 대한 컴플렉스. 뚱뚱하면 뚱뚱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심지어 엄청 잘생긴 연예인들한테 물어봐. 저는 코가 좀 못생겨서 컴플렉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컴플렉스가 그 복잡한 정신세계 안에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 그런 걸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하죠. 네, 그 컴플렉스랑 스펠링도 똑같습니다. 네, 뭔가 복잡한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래서 일 처리가 복잡해요. 컴플렉스합니다. 그죠? 자동차 우리 분해해보면 엄청 컴플렉스해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조그만한 장난감 자동차? 심플합니다. 근데요, 자동차에 부품이 수만 개가 들어가죠? 컴플렉스합니다. 그래서 simple, complex. 좀 추가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 도시에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거 막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걸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뭐 스포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그 뭐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건물, 복합 건물 정도로 얘기하면 될까요? 그런 거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래서 자, simple, 간단한 거. 그 정신적 컴플렉스랑 똑같이 쓰는 거 복잡하다, complex. 네, 좋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걸 내가 오늘 60개 다 외워야지 생각하시면 영어 금방 포기하게 되십니다. 알던 거는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모르던 거는 한 번 넣었다가 또 잊으시면 돼요. 우리 다음 강의에 또 나오니까 말이죠. 다음 장은요. handsome이랑 comm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handsome은 잘생긴이라고 하는 쉬운 단어니까 금방 끝내보고요. 밑에 있는 common,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저처럼 흔한 얼굴들이 있죠.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이지쌤 아니세요? 라고 길거리에서 질문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뭔가 흔한 거를 우리 common이라고 하고요. 요걸로 많이 쓰는 게 common sense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자, common sense가 뭐냐면 common, 흔하게 알려진 sense, 감각이나 지식들을 이야기해요. 한국말로는 상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common 이라고 하는 단어 좀 낯서실 텐데 한번 보셨다. handsome 잘생긴 사람,
common, 그냥 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은요. own이랑 rental 나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쉬운 단어 렌탈부터 한번 보면 여러분 집에 정수기 렌탈 하십니까? 정수기 렌탈 하죠. 집에 있는 비데는요. 비데도 렌탈 요새 많이 합니다. 그죠? 이 렌탈이 뭐예요? 네, 돈 주고 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실 그냥 사는 게 훨씬 싸요. 렌탈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관리해 주시고 결국 보면 훨씬 더 비싼 돈을 냅니다. 제 브랜드는 말씀 못 드리겠으나 이제 약정을 맺고 정수기를 했었는데 그 정수기 해지하려다 보니까 2년인가 약정이 남았는데 2년치 내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거의 비슷하게 내야만 해지가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격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렌탈 서비스 빌리는 거예요. 임대한 겁니다. 이 렌탈이 명사로 그냥 임대 내지는 임대료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임대한 렌탈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렌탈 서비스 빌려주는 임대해주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이와 반대로 내가 소유한 것이란 뜻은요. own, O-W-N. 요것도 이제 뭐 동사로 소유하다라도 하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내 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라는 뜻도 있어요. own 반대되는 거 빌린 거 rental. 소유한 거요. own 빌린 거요. rental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은요. same이랑 different가 나와 있어요. 자, 이 different 설명드리면 늘 사람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려요. 뭐랑요? difficult. 저도 어릴 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아까 difficult, easy 배웠습니까? 어려운 건 difficult. 뭔가 다른 건 different예요. 나랑 너랑 달라. 우리는 생긴 게 달라. 얘랑 나랑 같은 학교에 다녀요. 얘랑 나랑 같은 월급을 받아요. 같은은 same이고요. 다른은 different가 됩니다. 자, 이 same은요. 쌤. 우리 한국말에서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너 한 대 때리면 쌤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 쌤이 아무래도 same, 같다는 의미에서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맞아요. 쌤은 예전에 same, 같은에서 온 말이 맞대요. 그래서 야, 너랑 나랑 어차피 한 대씩 때렸으니까 쌤이야. 얘기하죠? same, 같은이에요. 반대로 다른 거는요, different. 그죠? 뭐 다른 색깔, different color. 또 뭐 사이즈가 다른 거 different size. 그죠? 뭐 다른 페이지에 있으면 different page. 똑같지 않다. different라고 이야기하는 거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excellent고요. 두 번째는요. average예요. 자, 이 average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average는요. 평균의예요. 뭐 볼링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너 볼링 에버리지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요 한 80 칩니다. 하면 칠 때마다 평균 내보면 80. 평균이 에버리지라고 해요. 어떤 걸 내가 한 10번 했을 때, 5번 했을 때 그 중간이 되는 평균의 값을 평균의란 뜻이 에버리지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주 탁월한, 평균적인 게 아니라 아주 탁월한 경우를 excellent하다고 합니다. 요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저 어릴 때 아이스크림 중에 excellent라고 있어요. 빙그레에서 나왔던 아이스크림인데 황금 색깔도 있고 파랑 색깔도 있었어요. 그 녀석이 제 생각에 제 기억이 맞다면 어릴 때 다른 아이스크림 100원, 200원 할 때 그거는 혼자만 막 5,000원, 4,000원? 막 이렇게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막 맨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용돈 많이 타거나 친척들이 놀러 올 때 그거 사오면 그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때도 이제 어린 나이에도 자주 못 먹는 비싼 건 맛있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 아이스크림이 맛있었냐?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그 학원 같은 데서 학교에서 뭐 잘하면 도장 같은 거 꿍꿍 찍어줘요. 참 잘했어요 도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서구화되고 멋있어 보이는 선생님들은 excellent 찍어줬거든요.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정말 탁월하게 잘했어. excellent. 평균이야. average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요. 지연된이라는 뜻의 delayed가 나와 있고요. 제 시간이라는 뜻의 on time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delay는요, 여행 영어 하다 보면 자주 나와요. 그래서 delay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게 지연 내지는 지연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연, 지연된, 지연하다, 지연시키다, 지연될 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단어들을 파생시킬 수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delay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파생시키는데 그 중에 뒤에다가 ed를 붙여서 delayed라고 하면 지연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뀌어요. 자, 그냥 delayed를 외우시든 delay를 외우시든 상관없습니다. 뭔가 제 시간, 그러니까 제 시간 on time, on time. 그 time은 시간이죠. 네, 시간 위에 on 딱 올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on time이라고 하면 정시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on time이 아닌 상태는 delayed라고 한다 해서 눈여겨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여행 가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normal이랑 strang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normal은 외워두세요. 네, 제가 뭐 여러분께 외우세요 라고 말씀 잘 안 드리죠. 이건 외우세요. 한국에서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절 보면 어떠십니까? 네, 저는 저 스스로를 노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노말? 네, 평범한이에요. 전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절 보고 너는 평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너는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안 살고 유튜브도 하잖아. 너는 좀 의사결정 어떤 거 결정할 때 보면 좀 가끔 좀 특이한 결정도 좀 하는 것 같아. 노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난 노말한데? 여러분도 그렇죠? 스스로를 노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평범하다. 아니면 노말하지 않고 좀 독특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그렇게 어떤 게 보통의 것, 평범한 것을 우리가 노말하다라고 해요. 자, 뭐 요금제 같은 경우도 그 휴대폰 통신사 보면은 비싼 요금제 막 9만 원, 10만 원 하는 요금제가 있고요. 제일 기본 요금제를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요금제라고도 하고요. 어떤 데는 그냥 노멀한 요금제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평균적이고 보통의 것은 우리가 노멀하다. 사람한테 야, 너 되게 노멀하다. 야, 그 정도면 노멀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영어 발음은 노말은 아니고 normal. 제가 normal이라고 썼죠. normal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이제 잘 못 알아듣죠. 한국에선 노말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는요, normal. 이 보통이고요. 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낯설고 이상한 것들은 strange 하다고 해요. 자, strange는요, 뭔가 뭐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조선인들만 한국에 사는데 갑자기 백인이나 흑인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strange, 낯설게 느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그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은 우리가 strange 하다고 하고요. 요거 외우실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 보면요. classic이랑 modern이라고 얘기하는 클래식, 모던이 나와 있습니다. 둘 다 한국에서 살아도 필요한 단어들이고요. 우리 클래식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네, 클래식 하면 음악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죠? 뭐 현대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트로트도 있지만 뭐 방탄소년단도 있고요. 블랙핑크도 있고요.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음악들은 대부분 다 클래식 아니죠. 클래식은 언제입니까? 예전으로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베토벤도 나오고요. 바흐도 나오고요. 뭐 핸델도 나오고요. 우리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뭐 바이올린도 하고요. 첼로도 켜고요. 플룻도 불고요. 지휘자가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클래식이라는 게 모든 것들의 고전적인 것들을 클래식이라고 해요. 뭐 저기 소설 같은 경우도 뭐 셰익스피어가 쓴 거요? 우리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클래식한 것들입니다. 고전이고 때로는 또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명작이란 얘기죠. 고전 내지는
명작이라고도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classic입니다. 뭐 누가 자동차 갖고 왔는데 되게 오래된 스타일이에요. 야 되게 클래식하다. 너 오늘 옷차림 되게 클래식한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고전적이고 오래된 또 되게 명품, 명작 같은 것들은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해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과거에 그거 다 날려버리고 현대식으로 우리가 현대식으로 예술을 하겠다. 현대식으로 생각하겠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아니면 야, 너 오늘 스타일이 되게 모던하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야, 여기 가게 되게 모던하다. 모던이 뭔데요? 네, 모던한 거는요. 현대적이고 현대스러운 거예요. 그 말인즉슨 좀 세련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한 거는 과거죠. 과거같이 고전적인 것. 다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질 정도면 되게 고풍스럽고 명품스럽고 명작 같은 것들 그런 느낌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모던한 거는요. 현대적인 거니까 세련됐다. 그죠? 클래식 고전적인이고요. modern 한국에서 이제 클래식 영어로요. classic. 모던 한국에서 모던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요. modern. 뭐 모던 하셔도 되지만 modern이 맞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likely랑 unlikely. likely, unlikely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like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걸 좋아하다 라고도 많이 쓰이죠. 그리고 또 like가 무엇무엇인 것처럼으로도 많이 쓰여요. like 뒤에다가 ly 붙으면요. likely, 무엇무엇 할 것 같은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뜻을 봐만 놔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영어 이제 레벨이 많이 올라가면 likely 많이 써요. 이와 반대되는 unlikely는요. 뭐 할 것 같지 않은 이란 뜻이래요. 잘 안 외워져요. 네, 잘 안 외워집니다. 그냥 있는 거 존재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장에서 보셔야 끄덕끄덕 이해가 되실 거고요. likely, 뭐뭐 할 것 같다. unlikely, 뭐뭐 하지 않을 것 같다.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valuable이랑 worthle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단어가 좀 길어가지고 쌤 잘 모르겠어요 하겠지만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단어 보면요. valuable 좀 뜯어보면 앞에 있는 거 valu만 뜯어보면요. 여기 뒤에다가 이제 value 붙이면 우리가 value라고 해요. 여러분 value가 뭡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네, value는 가치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막 투자도 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매긴다라고 해서 valuation이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value가 가치예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value는 무엇입니까?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OECD 국가 많이 있죠. 국민들한테 투표를 시켰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야? 가장 가치를 두는 value가 뭐야?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 또 사회적인 관계, 아니면 교육 수준 이런 거였대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1등을 한 게 뭐였을까요? 다른 나라 뭐 3등 안에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1등을 했대요. 돈 얼마나 많은지, 물질적인 풍요가 1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죠? 사람마다 다 그 추구하는 value가 다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면 어릴 때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공부를 좀 열심히 시켰던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나이가 계속 드시면서 어머니가 두시는 value도 계속 바뀌는 거죠. 뭐 옛날 때는 안 그러셨는데 요새는 양보하면서 살아라, 이해하면서 살아라, 봉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늘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젊으셨을 때는 안 저러셨던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value, 가치가 있는 것이 valuable한 거예요. 그와 반대로 가치가 없는 것은 worthless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 뒤에 less 붙여서 less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는입니다. 그러니까 이 worth가 뭐겠죠? 뭐겠어요? 네, 가치예요. worth, 내가 가치고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worth나
value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선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가치가 없어. 하면 worthless예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worthless한 일들도 있죠. 그죠? 그에 반해서 누군가한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valuable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계속 변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내 인생에서 가장 valuable 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worthless 가치 없는데 괜히 시간이랑 내 돈이랑 열정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보면 mature이랑요, you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mature 하면요, 요거 이제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죠. 사람 언제쯤 mature해질까요? 그냥 신체적으로 보면 한 만으로 18세, 19세 정도 되면 다 mature해집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제 정신적으로 mature해지는 나이가 점점 늦어져요. 저 이제 30대 후반이 돼버렸는데, 제가 어릴 때 30대 후반 회사로 치면 제가 저 회사 좀 일찍 들어가서 지금 회사에 계속 있었으면 차장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차장님 보면, 엄청 아저씨고 뭔가 세상 일 다 아는 mature한 사람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제 친구들 보면 아주, 정신 연령이 young해요. 그죠? 그래서 다 잘하는 mature. 이거 이제 mature라고 읽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mature, mature, mature. 성숙한이란 단어고요. 반대되는 어린이란 단어는 young이 되겠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오히려 다음 장에 있는 단어들이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것 같네요. nearby랑 remote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nearby는요. 제가 요새 강의할 때 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 문장 뒤에다가 그냥 nearby 써주시면요. 근처에 있는 가까운이에요. 편의점 있어요? 가까운데. 약국 있어요? 가까운데.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 있어요? nearby 마지막에 붙어주시면 너무 쉬워요. 그죠? 그와 반대되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가까운 거, nearby가 가까운이니까 먼 건 far, F-A-R 우리 배웠어요. far 있지만 이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단어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remote가 있습니다. remote. remote는 거리상,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는 걸 remote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건 nearby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먼 걸 remote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쓰이냐면 우리 리모콘입니다. 맨날 없어져요. 이놈의 리모콘은 맨날 어디 가는지 없어지는데 자, 리모콘이 왜 리모콘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부르니까 그게 왜 그렇게 부르냐면 remote controller. 그러니까 remote 처음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옛날 때 TV 여러분 어땠어요? 앞으로 가서 이렇게 돌리면 채널이 바뀌고 그때 채널 3개, 4개밖에 없던 시절이 있죠. 저 어릴 때 기억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니까 TV가 평면이 되고 여기 앉아서 리모컨으로 딱딱딱 조절이 됩니다. 그죠? remote. TV랑 멀리 떨어져서 controller.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리모콘이에요. 영어로 정확히 하면 remote controller 내지는 remote contro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컨트롤하는 걸 줄여서 리모콘이다까지만 돼서 우리 리모콘이 된 거예요. 자, 가까운 건 nearby가 되겠고요. 멀리 떨어진 건 remote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아픈이라고 하는 단어 ill이랑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 건강하다라고 하는 단어 well이 나왔습니다. ILL 아픈이에요. 우리 아픈 것도 뭐 알고 있죠? sick. 그죠? sick 내지는 아픈은요. ill이라고 해요. ill. 한국에서 그냥 나 일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일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정확히는 이을. 이을로 바꿀까? ill. 이을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아픈 건 ill이고요. 건강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ealthy란 단어 있죠. healthy도 있고요. 이 well이라는 단어도 잘 쓰입니다. well 뭐예요? 건강한 뭔가 좋은 걸 well이라고 하고 이 we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well-being이라는 게 있죠. well-being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십니까? 야채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걸 우리가 well-being이라고 합니다. being은요. 비동사의 be에다 ing 붙인 거예요. being, 비동사 먼저 어떤 상태,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well, 건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잘 지내는 건 wel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부 물어봐요. How are you doing? 아니면 너희 어머니 잘 계셔? 아니면 가족 잘 지내? 누구 잘 있어? 하면 He is doing well.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죠? 잘이라는 뜻, 건강한이라는 뜻, well이라고 쓴다. 요건 두 개 다 어렵지 않아서 한번 쓱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보면요. pale이랑 tanned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요것도 꽤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사람이 창백해져요. 안색이 안 좋아집니다. 그 창백한 걸 pale, pale이라고 해요. 이와 반대로 사람이 너무 건강해 보일 때인데요. 햇볕 야외 활동 많이 해서 태닝 많이 한 사람, tanned 된 건 햇볕에 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suntan이라고 여러분 많이 합니까? sun 해에다가 tan, tan이 뭐냐면 그을린 거예요. 그래서 tanned라고 하면 햇볕에 탄이란 뜻이고 tan 햇볕에 그을린 것. 사실은 이제 pale이랑 tan보다 여러분 더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햇볕이 좀 사실 위험한 건 맞거든요. 노화의 주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갈 때 선크림 많이 다 바릅니다. 근데 이 선크림이 영어식 표현은 아니죠. 외국 가서 선크림 찾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선스크린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선크림 아니라 선스크린. 우리 지하철 가면 스크린 도어 있죠? 스크린 도어 뭡니까? 지하철 그 선로로 떨어지는 걸 스크린 막아주는 거예요. 선 태양을 스크린 막아준다라고 해서 선스크린이라고 해요. 자, 뭐 이야기 좀 샜는데 얼굴이 창백한 건 pale, 반대로 햇볕에 그을린 건 tanned라고 한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뭐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후딱후딱 한번 해볼게요. 현재의랑 과거의란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는요, current, 한국말로 current라고 해요. current. 과거는요, past라고 해요. 다시요, current, past. past는 예전에 배웠어요. 미래가 future이고요. 과거가 지나간 일은 past라고 합니다. 또 현재랑 과거도 반대로 놓을 수 있겠죠. 현재의 사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엇은 current라고 하고요. 과거는요, past라고 해요. 그러니까 current 처음 보셨을 텐데 저도 어릴 때 이 current를 한 번에 외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봐야 돼요. 그죠? current, past, current, past. 나중에 또 복습 한번 해드릴 거예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 보면요. steep랑 flat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 손 보시면 됩니다. steep는요. 급격하고 가파른 걸 말해요. flat은요. 평평합니다. flat은 배웠어요. 여러분 평야는요. 평지는요. flat해요. 근데요. 우리 설악산, 관악산 이런 산들은요. 굉장히 steep합니다. 그죠? steep. 그 언덕 같은 거 steep하다고 하고요. 평평한 건 flat하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steep, flat. steep, flat. 일단 넣어놓고 넘어갈게요. 다음 장 보면요. booked랑 open 있습니다. 자, 여러분 open은요. 열려 있는 거예요. 반대는요. 우리 배웠었죠, 그죠? closed 배웠습니다, 그죠? open 열려져 있는데 이게 뭐가 열려져 있는 거냐면 예약을 놓고 보자면 어떤 자리가 열려 있다든지 아니면 예약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open 돼 있다고 해요. 반대로 예약이 된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몇 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건 booked입니다. 왜냐하면 book, book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책 북이에요. 근데 예전에 누가 여기다가 예약을 하면 이 책에다가 어떻게 적었을까요? 여기 7시에 이지쌤 책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예약하다라는 단어가 book이에요. booked. 되니까 요거 형용사형으로 바꾼 거예요. booked. 예약이 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booked. open. 이 정도는 알아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면요. extreme이랑 mild. 죄송합니다. extreme이랑 mild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mild는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근데 이제 자주 안 쓰죠. 우리 주변에서 보자면 이 마일드가 그 커피 믹스에 붙어 있어요. 커피 믹스 마일드 보셨습니까? 이 마일드가 뭔데 마일드라고 써놨습니까? 마일드는 순한 거예요. 순해요. 막 맛이 짜고 독하고 쓰고가 아니라 순한 맛은 영어로 mild라고 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뭔가 부드럽고 이런 순한 거는 mild라고 해요. 외우기 쉽죠?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 위에 있는 extreme 같은 경우는 단어 자체는 좀 어렵게 생겼어요. 뭐냐면 뜻은 이제 극도의 내지는 극단적인 무언가를 말해요. 우리가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익스트림 스포츠다 얘기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 합니다. 완전 좀 극단적인 거죠. 스포츠 축구도 있고 수영도 있는데 하늘에서 막 뛰어내려요. 번지점프 막 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합니다. 엑스트림하다는 뭔가 이 평범하고 순하고 이런 걸 거부하고 뭔가 극단적인 걸 우리는 extreme 하다고 해요. 너무 추우면 extreme. 너무 이제 그것도 형태 나중에 바꾸겠지만 너무 추운 것도 극단적이죠. extreme 하죠. 너무 뜨거운 것도 extreme 합니다. 그렇게 뭔가 극단에 있으면 극도의란 뜻으로 우리는 extreme이라고 하고요. 이 extreme이란 단어는 자주 쓰여요. 좀 외우기 어려우시겠지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요. gloom이랑 brigh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gloomy가 들어간 영화가 있는데 gloomy Sunday라는 영화가 있습니까? 뭐 명작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나 안 봤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본 것 같은데 이 gloomy 하면 막 우울하고 막 음울하고 막 날씨도 우울하고 막 꺼먹고 그런 gloomy한 날들이 있죠. 아니면 사람도 gloomy해질 수 있습니다. 막 음울하고 음침하고 우울하고 이런 걸 우리 gloom이라고 해요. 반대로 지금 해 떴습니까? 구름 꼈나 보네요. 해 뜨고 막 밝아요. 그건 우리 bright하다고 하죠. bright 반대되는 gloomy 있어요. 그죠?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bright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요. 다음 장은 social이랑 antisoci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antisocial은 사실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social만 우선 봐도 됩니다. social, 여러분 social 뭡니까? 사회적인이라고 써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맨날 나오죠. SNS가 뭐냐면 social network service예요. 자, social, 사회적으로 네트워크, 사람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 뭐 저희 친절한 영어 교실도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기초적인 영어 막 올라오는데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저기 팔로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뭐 카카오톡도 카카오톡 내지는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도 일종의 SNS, 뭐 페이스북도 있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일종의 SNS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넷상에서 사람들끼리 소셜, 사회적인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걸 SNS라고 한다. 그래서 소셜하다라고 하면 사회적인이에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antisocial이라고 밑에 써놨는데 이 단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앞에 붙은 우리 한국말로는 anti, 영어는 anti라고 해요. anti가 뭐죠,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면 안티 팬들 있죠. 나 저 사람 싫어해. 저 사람은 반대해. 하는 거 우리 안티팬, 안티라고 합니다. 그죠? 또 이 안티가 어디 쓰이냐면 그 화장품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화장품 사러 가시면 이거는요 안티 에이징 제품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세상에 안티 에이징 되는 게 얼마나 있겠냐마는 에이징, 뭐예요 에이징? 시간이 지나는 거, 나이를 먹는 걸 에이징이라고 해요. age가 나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징, 나이 먹는 거에 안티, 반대하는 거예요. 안티 에이징이에요. 그래서 이 로션은요 안티 에이징입니다. 하면요 이거 나이 먹는 거 반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냥 주름 개선도 아니고 안티에이징은 딱히 한국말로 안 하네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걸 좀 방지해 준다. 피부 좀 더 젊어 보이게 만드는 게 안티에이징이에요. 한국에선 안티라고 쓰고요. 여기선 영어로선 anti라고 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보면요. 요 frazz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나 택배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Fragile이라고 fragile이라고 써서 보통 빨간 색깔 같은 걸 딱 붙여놔요. 뭐냐면 깨지기 쉬운 물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행기에서 짐 붙일 때 있잖아요. 이 fragile 딱지 붙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좀 이거 조심히 다뤄달라. 깨지기 쉬우니까. 국제 소포에서도 그렇고요. 가끔 이제 국내 소포에서도 그 깨지기 쉬운 한국말로 붙여놓은 것도 있는데 영어로 붙여놓는 녀석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 fragile이 부서지기 쉬운이에요. 뭐 수화물 같은 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반대되는 건 이제 strong, 강한, 쉬운 단어 갖고 왔어요. fragile 자체가 조금 좀 어려우니까 요거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fragile이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fragile이라고 읽어요. 어떻게요? fragile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서지기 쉬운 택배나 수화물 짐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fragile. fragile. 좋아요. 다음 장이고요. 이제 딱 두 장 남았습니다. 첫 번째 배울 단어는요. available. 두 번째는요. unavailable. 자, 우리가 형용사 반대되는 거 만드는 거 아까 나와 있는 anti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on이나 in 같은 거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뒤에다가 less, lease 붙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 달라요. 요거는 여러분 unavailable 요거 한번 봐주시기만 하면 되고 정작 외워야 될 단어는요. available 되겠습니다. available은요. 어떤 걸 이용 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딱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수영장이 available 한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 시간 가능해. 나랑 회의할 수 있어. 아니면 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도 available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요거는 제 강의에서도 몇 번 나왔으니까 available 영어로 available 한번 봐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장입니다. 뭐 마지막 장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요것도 harmful이랑 harmless. 자, 뭐가 있다는 건 보통 우리 뒤에 ful, full 붙이는 경우 많죠. 뭐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beautiful 있잖아요. beautiful. beauty가 그 미예요. 미. 아름다울 미, 그죠? 아름다움이 full 있다는 거예요. harmful 하면요. harm이 있다는 거예요. harm이 뭘까요? harm이 해요. 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피해, 냉해, 뭐 추울 때 냉해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수해를 입기도 합니다. 재해 할 때 그 해자예요. harm, 해로운 것이죠. harmful, 해가 많은 거예요. 해로운, harmless는요. 해가 없는 거, 무해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저랑 같이 한 6, 7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총 60개의 단어를 봤습니다. 이게 뭐 60개의 단어를 외우기에 40몇 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60개 다 외우라는 말씀 드리지 않아요. 내 여유가 있으면 다 외우시면 좋죠. 근데 오늘 한번 보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신 harmful, harmless 같은 경우도 태어나서 처음 보면 안 외워집니다. 근데 한번 harm, 그렇구나. 한번 본 다음에 나중에 또 보면 조금 더 금방 외워져요. 물론 그때도 외워지진 않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장에서 배웠던 available 있잖아요.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초보 입장에서 어려운 단어인데 자꾸 보면 외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공부는 참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피곤해도 저기 드라마 보시는 것보다 제 강의 끝까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간 어려운 강의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행운이 있길, 그리고 영어 잘하실 수 있길 제가 기운 팍팍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로서는 오랜만에 아침에 강의를 해봤는데 좋네요. 그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